이 이야기는 제주도 애월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4월의 제주도는 유채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오후 3시 관광객들로 붐비던 애월 해안도로가 잠시 한산해진 순간 검은색 제네시스가 천천히 카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네이비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준혁 52세.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제주 출장 일정 중 잠시 여유 시간이 생겨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다 이곳에 들렀습니다. 바람의 정원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원두 향과 함께 제주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제주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창가 자리에 앉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강윤아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린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제주 소녀 특유의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아가 메뉴판을 건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손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준혁의 약지에 채워진 반지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뭐 드릴까요? 윤아가 다시 정신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하나요. 윤아가 주문을 받으며 다시 한번 준혁의 반지를 힐끔 보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화이트 골드 반지. 그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똑같은데. 준혁은 윤아의 반응을 눈치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주 출장은 자주 왔지만 이렇게 해안가 카페에 앉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대학생이었던 시절, 그때도 바다를 좋아하던 누군가와 함께 이런 곳에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윤아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준혁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오래전에 만든 건데요.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반지랑 너무 똑같아서요. 윤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같은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반지는 3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 2개만 만든 커플링이었죠. 윤아는 계속 준혁의 반지를 바라보다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손님 반지 봤어? 엄마 반지랑 진짜 똑같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서윤, 52세의 카페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니? 엄마 반지는 특별히 만든 거잖아. 정말이에요. 화이트 골드에 뭔가 새겨진 것도 똑같아 보이고.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이트 골드, 안쪽에 새겨진 글씨. 그 특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손님 어떻게 생기셨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0대 초반? 키 크고 정장 잘 어울리고 되게 품이 있어 보여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서윤은 앞치마를 풀며 홀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준혁?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자 유나의 아버지. 서윤은 재빨리 주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유나야, 엄마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혼자 볼 수 있지? 네, 걱정 마세요. 손님 별로 없어요. 서윤은 카페 뒤편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30년.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 아니, 사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던 사람. 서윤은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이트 골드 반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비안드 타임. SJ. 시간을 넘어서 서윤과 준혁. 어떤 시간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윤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5년 봄, 서울 홍대 앞에 있던 작은 갤러리 카페에서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미대생이었던 준혁은 부유한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신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혁은 서윤의 순수함에 반했고 서윤은 준혁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습니다. 서윤아, 나랑 결혼하자. 23살 생일날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청혼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디자인했다는 커플링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서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준혁에게 유학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1년만 기다려. 내가 돌아오면 꼭 결혼하자. 공항에서 준혁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 후 서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준혁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준혁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윤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제주도로 내려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그렇게 유나는 태어났고 서윤은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서윤이 휴게실에서 나왔을 때 준혁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준혁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준혁의 윤곽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의 부드러움 대신 성공한 사업가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유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응, 괜찮아. 유나야, 저 손님. 혹시 뭐라고 하시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받아보고 계시는데. 엄마가 왜 궁금해하세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네 아버지라고. 그때 준혁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계산할게요. 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 조금 낮아지고 무게감이 더해졌지만 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6,000원입니다. 유나가 계산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카드를 건넬 때 다시 한번 반지가 빛났습니다. 유나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저기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반지 안쪽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준혁이 놀란 듯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엄마 반지도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거든요. 혹시? 그때 서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유나야, 손님한테 실례야. 죄송합니다, 손님.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 준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준혁 씨.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혹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카페 좀 봐줄 수 있지? 네, 근데 엄마. 금방 올게. 서윤과 준혁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주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윤아, 정말 너였구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30년이나 됐네. 어떻게 지냈어? 보시다시피요. 카페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윤아, 왜 연락을 끊었어? 나 1년 동안 매일 전화했었는데. 미안해요. 나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혼자 감당했다고. 결혼은 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아까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유나.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몇 살이야? 29살이요.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29살. 자신들이 헤어진 지 9개월 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설마. 네. 준혁 씨 딸이에요.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꿈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도 내 아이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쥔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9년. 자신의 딸이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나에 대해서 알아? 아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준혁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무 늦었어? 뭐가요? 아버지로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서윤은 준혁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윤아, 제발. 유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내가 아버지라고.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유나가 충격받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라도. 시간을 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꼭.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의 빨간 눈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세서 그래. 저도 가볼게요. 준혁이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준혁이 문을 나서려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서윤과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요. 당분간 제주 출장이 잦을 것 같은데 자주 들를게요. 네, 그러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아는 분이에요? 응, 아주 옛날에. 친한 친구였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유나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정말로 준혁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유나는 준혁의 방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오준혁 씨? 유나가 능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골이 된 것 같네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 출장이 이렇게 자주 있으세요? 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자주 올 것 같아요. 사실 준혁은 일부러 일정을 조정해서 제주를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서윤을 보기 위해서. 서윤은 준혁이 올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불편했고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오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독신이에요. 한때 결혼했었지만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괜찮아요. 사실 그때 결혼은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셨어요? 준혁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유나는 준혁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준혁은 당황했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르시네요. 진짜예요? 우리 엄마를 좋아하세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유나는 놀라면서도 뭔가 이해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시는 거구나. 유나 씨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뭔 얘기해?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마무리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유나가 일찍 퇴근한 후 카페에는 준혁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아, 앉을 수 있을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서윤이 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정말 예쁘게 컸어. 네가 잘 키웠구나. 감사해요. 힘들었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윤아, 나는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준혁의 고백에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했어. 부모님이 정한 사람과.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 결국 5년 만에 이혼했고. 그랬구나. 나는 내내 너를 찾았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제주도에 있을 줄은 몰랐지. 일부러 숨었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준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망친 게 아니야. 내가 비겁했던 거지. 부모님 반대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봐야 의미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의미 있게 만들자. 서윤아, 나 유나한테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직은 안 돼요. 유나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하지만 서윤아. 네. 나도 유나 곁에 있고 싶어. 아버지로서가 아니더라도 친구로라도. 서윤은 준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요. 정말 천천히.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거의 매일 카페를 찾았고 유나와도 친해졌습니다. 유나는 이미 성인이었고 카페에서 어머니를 돕는 동시에 제주의 한 관광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9세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 씨, 제 고민 좀 들어주실래요? 물론이죠. 무슨 고민인데요? 저 서울로 이직 제의가 왔어요. 큰 여행사인데. 준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막 딸을 찾았는데 서울로 떠난다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유나 씨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고민돼요. 경력을 쌓으려면 가야 하는데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엄마는 항상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준혁은 서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외로움은 참는 사람. 유나 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가족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유나는 준혁의 진심 어린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씨는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가족과 관련해서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죠, 아주 많이. 어떤 후회인데요?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지 못한 후회요. 그때 서윤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야, 이직 얘기했어? 네, 엄마. 잘 생각해서 결정해.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래. 준혁은 두 모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함께였다면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서윤아. 준혁이 서윤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유나한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아직은. 유나 씨가 서울로 가기 전에 알 권리가 있어.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유나야. 네, 엄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 유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야. 아빠요? 사실 아빠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살아계셔. 그리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준혁 씨가 내 아버지야. 유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진짜야. 그럼 오 씨가 정말 제 아빠라고요? 응. 유나는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9년 동안 속이신 거예요? 유나야.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 준혁의 부모님의 반대, 홀로 결정한 임신과 출산. 엄마는 준혁 씨, 내 아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제가 아빠 없이 자란 이유예요? 미안해.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몰랐어요? 응.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유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카페에 왔을 때 유나는 그를 피했습니다. 유나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유나야, 엄마한테 들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9년 동안, 29년이나 어디 계셨어요?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돼요? 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아빠 없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윤과 준혁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이지. 유나가 너무 상처받았어.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유나는 카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묵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혁은 매일 카페 앞을 서성거렸지만 유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해변에서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애월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유나야. 저 먼저 얘기할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 서러웠고 속상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과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준혁이 놀라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도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유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나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줄게. 천천히 해요.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빠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당연하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엄마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엄마는 충분히 힘들게 사셨어요. 약속할게. 유나는 처음으로 준혁을 안았습니다. 아빠, 이상한데. 나도 이상해. 근데 좋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유나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유나야. 서윤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네가 화낼 권리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유나야.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오세요, 아빠. 유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된 거죠?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서윤과 준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제주에 아예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본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주에서 작은 숙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준혁이 자연스럽게 서윤을 불렀습니다. 아직 여보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글쎄요. 내일? 갑자기 뭔 소리예요? 진심이야. 서은아, 나랑 결혼해줘. 준혁은 30년 전 그 반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끼워주지 못한 이 반지, 이제 끼워줘도 될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은 반지를 서윤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비욘드 타임. 우리 약속했잖아. 시간을 넘어서 함께 하자고. 30년이나 걸렸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 엄마 축하해요. 유나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빠가 반지 꺼내는 거 봤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2달 후 제주 해변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신부 들러리를 섰고 준혁의 지인들과 서윤의 카페 단골들이 축하했습니다. 비욘드 타임. 준혁과 서윤이 함께 말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함께하게 됐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29년을 놓친 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준혁이 서윤과 유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해.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엄마는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힘들었지만 너를 키운 건 축복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서윤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적 같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유나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2년 후 바람의 정원 카페는 제주에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서울 이직 제의를 거절하고 제주에 남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카페 옆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네요.
그러게. 요즘 소문이 났나 봐. 30년 만에 재회한 커플의 카페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부끄럽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잖아. 준혁이 뒤에서 서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또 그러시면 민망해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러워하나? 에이, 저도 곧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뭐, 남자친구? 준혁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빠 반응 진짜.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청 행복해요. 유나가 두 사람 사이에 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뭐가요?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준혁은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비욘드 타임. 시간을 넘어서 정말 그렇게 됐네요. 서윤이 자신의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바다 위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습니다. 비욘드 타임.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만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들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의 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진심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사랑은 시간을 넘어선다고. 비욘드 타임.